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최리나입니다. 연준의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제로금리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국채 매입 규모도 그대로 갖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1%가량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미국의 4월 ISM 제조업지수 등 하필이면 나왔던 지표가 일제 부진한 영향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런 글로벌 증시 조정폭 대비 우리 시장은 좀 선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별히 장 초반에 외국인이 현물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소폭 매도로 다시 돌아섰지만요. 무엇보다 기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통신주가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60점 정도에서 흔들리는 모습인데 금요일날 조정 보이면서 경계 대상으로 떠올랐던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의 주요 내용들 보여드리겠고요. 잠시 후 수급 분석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44전 33승에 빛나는 우리 김선현 대표님의 차트 미인주도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분석 들어보죠.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FOMC 회의 후 그리고 ECB 전 상황인데 일단 전거래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들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장초반 약간 현물을 더 사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외국인 장초반 매수 보였고요. 화요일날 300억 정도 전체 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냐, 긍정적인 시각도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월요일날 방송할 때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에 주 후반에 말씀드릴 때 이번 주 빅 이벤트가 두 가지 최소 기다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 즉 위로든 아래든 물론 튈 수는 있지만 그 변동성을 예측하기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후대응을 하자. 즉 이번 주 다음 주 만기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좀 지나고 나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물론 지수가 급등을 했지만 여전히 제가 그때 오버 액션에 한번 나온다면 1970포인트 정도가 이번 만기일 전후로 좀 나올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안에서 박스로 1920에서 한 60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전략과 그런 말씀드린 대한 어떤 이견은 여전히 없다고 오늘 좀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외국인요, 일단은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사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박 의견을 외국인 통해서 좀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조금 사니까 이제 사는 걸로 보이냐. 만기를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에는요, 항상 한국 시장은요, 옵션 만기일,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 이제 세 달에 한 번 찾아오죠. 그거는 옵션 만기일은 매달 한 번씩 두 번째 목요일에 있고요. 그런 만기를 위한 만기 전주에는요, 보통 포지션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현물을 그동안 주구장창 팔다가도 현물 바스켓으로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어떤 시가총액 높은 것들을 조절해서 지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같은 시장에서 선물에 무려 1조 원 가까이 샀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4천억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외국인이 만들고 기관이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합작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들의 메이저들 포지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물을 산 것이지 시장이 좋아서 산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외국인이 사죠. 전차군단만 삽니다. 그중에서 좀 더 많이 사는 게 통신업종이거든요. SK텔레콤하고 지금 KT가 무려 거의 5%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4.7%, SK텔레콤 거의 6%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근데 기관이 178억을 사고요. 외국인 51억 삽니다. 근데요, 이 SK텔레콤과 KT가요, 시가총액 몇입니까? 따져보면요, 상당히 역시 높습니다.
낮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경기 방어제의 역할을 할 뿐이죠. SK텔레콤이 LG화학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이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KTNG, KTA 같은 경우 거의 시가총액 20이 거의 안팎으로 드는 기업들입니다. 즉 저들과 운수장비 자동차를 조절을 하기에는 현물을 끌어올리고 지수를 받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요 어떻습니까? 윈도우 드레싱 끝났는데 굳이 살 이유 없다는 거죠. 다시 팔아볼까 하면서 결국에 오늘 금융투자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던 물량이 다시 프로그램으로 증권을 통해서 300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신, 보험, 기금 여전히 사고 있지만 그 물량이 확실히 지난주랑 이번 주 초반 대비 작아지는 모습이죠. 시장에 올라갈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개인은 어떻습니까? 코스닥 이제 600선 가는 거야. 자신 있게 장담하는 것 같은데요. 화요일날 무려 1000억 가까이 들어왔죠. 900몇 억. 이제 가는 거다 사는 거다 하면서 자기 심리적인 위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올라갈 때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체감은 낮아지고 그런 것들 올라오니까 손절을 하고 코스닥으로 추격 매수해서 갈아타는 이런 모습 상당히 옳지 않은 모습인데도 개인들은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점이 참 안타깝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전체적인 수급은요 사실 속내를 말씀드리면은 거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300억 개인 사고 있고요. 코스닥 153억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둘 다 팔고 있고요. 오늘 베이시스도 화요일과 대비 상당히 낮아진 모습이죠. 0.7, 이론 베이시스가 0.89, 0.8에서 0.9 정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낮아진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화요일날 선물 1주로 외국인이 오늘 왜 안 살까요? 오늘도 장 후반에 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옵션 미결 상황으로 봤을 땐 하루까지는 콜 미결이 많이 줄어들고요. 풋 미결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매도를 풋 쪽으로 많이 쳤기 때문에 지수를 어느 정도 올린 거고요. 메이저드 포지션 이익 극대화 어느 작업 정도 했다고 봅니다. 이번 만기는요. 제가 감히 예측하지만 많이 변동돼야 코스피 200 기준을 하면은 250에서 255 라인이 되지 않을까. 오늘 255.5 라인인데요. 결국에 지금보다 낮다는 거죠. 많이 낮지는 않은데요. 하여튼 그 정도 라인을 좀 제시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옵션 미결에 대한 신뢰성은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높다고 표현드리고 싶고요. 말씀드린 대로 인버스 화요일날 종가에 일단 실었습니다. 지금 털 생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런 전략도 같이 ETF 전략도 속내랑 같이 수급이랑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22 통화정책 회의가 만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변수잖아요. 그 회의의 결과를 보지 않고 인버스 ETF 지금 뭐 오늘 또 혹은 전화 거래 갖고 계신 분들 계속 우리 PB 팀장님처럼 들고 가도 좋은지 궁금하고요. 코스닥과 통신주 등 내수주, 뭐 음식료 포함해서 과열 얘기도 있던데 모두 다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일단은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빅 이벤트 중에 연준, 그리고 ECB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연준은 어땠습니까? 연준의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현 기준은 그대로 가지만 두 가지가 신규로 추가된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의, 즉, 공화당을 비판한 건데요. 재정정책, 지금의 어떤 재정 삭감 부분, 그리고 지금 뭡니까? 시퀘스터 부분. 그게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죠. 그런 부분이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 연준에게 어떤 경제 성장률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문구가 3월 연준에서 해당하지 않았던 게 추가로 됐고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실업률, 이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을 썼고요. 지금 월 850억 달러, 원화로 91조 원 정도를 집행하는 그런 규모가 원래는 그것을 줄이는 거에 대한, 즉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3월까지 계속 논의가 됐다면은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요. 경제 지표들을 보고 그거를 줄일 수도 있고 확대시킬 수도 있다. 즉 850억 달러가 픽스된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연준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뭐 그런 원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실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요, 유동성 시장은 계속 살려날 거고요. 지금의 어떤 선진국들 증시, 가파른 증시, 요새 일본이랑 미국이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오른 거 대비 조정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참 없는 거라고 일단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유동성 장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밤 있을 이벤트 22
금리 인하를 할까요? 말까요? 뭐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드라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 예측하는 사람은 신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작년 7월처럼 어떤 무제한 국채 매입, OMT 방식의 어떤 3년물 미만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해주겠다. 이런 부양책이 하나라도 추가적으로 나온다면은요. 역시 유동성, 연준에 이은 거의 더블샷이죠. 버냉키와 드라기의 합작품이 될 겁니다. 그런 합작품이 되면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한 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외국인 매수세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러면요. 한국 시장 외국인 오늘 매수합니까? 매도합니까? 매도하죠. 하루에 매수 300억 했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 700억 샀고요. 운수장비 300억 샀으면 전체 시장은 팔았다는 거죠. 그런 기조를 봤었을 때 과연 외국인의 한국으로 그런 유동성들이 들어올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7월에 드라기가 OMT 방식의 국제 방식을 선언했었을 때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되죠? 일본의 엔저 현상이 없었죠. 지금 엔저 현상, 99엔에서 97엔을 꺾여서 엔화가 엔저 현상이 꺾인 것이다. 이렇게 또 발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일본의 부양 정책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추가적인 게 안 나왔고요. 100엔에 대한 어떤 심리적 저항선이 계속 차익 실현을 내뱉는 것 뿐입니다. 엔저는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추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을 봤을 때 유동성 장세는 계속 펼쳐져서 지수 하단은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요. 기본적으로 그 유동성이 한국 시장을 어떤 우호적으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KT, SK텔레콤 결국엔 뭡니까? 대형주가 경기 민감주가 안 되니까 그쪽을 팔고요. 기관이요. 통신주를요. 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통신주를 얼마 샀냐면요. 2,400억 샀습니다. 전기가스 1,400억, 금융업종 3,700억. 내수업종만 기관이요. 전체 2조를 샀는데 반 이상을 샀거든요. 너무 살렸으니까 사는 거죠. 배당 관련해서 지금 사는 건 아니고요.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추격 매수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죠. 사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고요. 환율 얘기까지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너무 지체돼서 그 얘기는 내일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서요. 아까 말씀드린 옵션 오늘 콜 쪽 미결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방을 안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지수 상단 제가 잘해야 1970선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웬만해선 유효하다. 이 시비에서 큰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변수를 깰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코스닥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결국엔 좀 쉬는 게 맞다. 외부 변수도 변수지만 결국엔 수급이 꼬였습니다. 하루부터 개인이 대거 매수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벌써 200억 가까이 매수 중입니다. 기간 외인 매물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현금을 갖고 계시고요. 시장을 보는 것도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시장을 대응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당분간은 그냥 보는 투자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초반에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도 지금 가스약해서 개인과 외국인들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기관계 쪽에서야 기존의 월말 효과 이후에 이제 포지션 정리 쪽으로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계속해서 옆에서의 지난 해외 증시, 즉 화요일날 우리나라의 상승 모멘텀이 어제 휴장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 여진 쪽에서 한번 추가 반등 자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선에 1970대 초반, 1980대 초반 이쪽 또한 조금 오버슈팅을 감안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어제 우리나라가 휴장을 하지 않았다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가지 못한 상태에서 그 여진이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주차별의 관망세가 뚜렷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출발되었지만 그 속에서 개인과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개인들이 매수와 매도가 반복되면서 지금 매도 쪽으로 포지션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나홀로 외국인들이 매도 청산 부분, 즉 전일 부분에 매수했던 부분, FOMC의 일부 이벤트가 하나 끝났고 오늘 이제 22쪽 부분까지 눈치를 보는데 사전 포석이라는 거겠죠. 누구나 제가 늘 말씀드린 삼척동자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엔저 현상을 묵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추가적인 양적 부양체를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속에서 긍정으로 받아볼 텐데 현재 시장은 트렌드상으로는
약재를 악재로 빠르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호재는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현상들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선진 시장에서 숨고르기 쪽으로 핑계를 만들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방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 여파 자체가 현물 쪽에서 강하게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옵션 쪽에서 보시면 오늘 혼조 양상 쪽에서 현재 256.40 레인지 자체에서 변곡 구간에서 지지력이 나왔을 때 개인이 외국인과 함께 전반적으로 눈치를 봤지만 콜옵션 쪽의 매수세와 풋옵션 쪽의 매수세를 유지했었는데요. 방금 막 선물 쪽에서 하락 이탈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콜옵션 쪽에 힘을 좀 더 실어주다 보니까 시장이 반대적인 커플링 현상, 디커플링 현상 쪽으로 밑으로 하방 쪽으로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요. 금일 같은 경우 영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현재 기준에서 막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쪽에서 비차익 쪽에 압박 카드가 하나가 나오면서 같이 쏟아져 내리는 형국이 좀 발생이 됐는데요. 그만큼 시장에서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붙으려면 차익 쪽에서 바스켓으로 같이 들어 올려줬을 때 강하게 들어 올려줘야지만 시장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금일 같은 경우는 영향력이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겠고요. 자, 금일 자리 변곡 부분 가지고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0분봉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위쪽 상단이 하나가 좀 중요한 자리, 지금 막 내려와서 그러는데요. 위쪽 상단 자리가 오늘 부분에 추가 상승 부분을 열어둔다라고 했을 때 강력 지지력 여부 자리가 좀 필요한데요.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권, 즉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부근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256.40 부근에서 변곡 자체를 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했었고요.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 위쪽 상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257.55 정도로 설정을 해볼 수 있는데요. 추가 반등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시장에서 재료와 상관없이 외국인들의 턴되는 시점이 숨고르기 오늘 하루 나오죠. 어제 쉬지 않았으면 분명히 계속 올라간다, 칠 준비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금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 상승 오후장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봤을 땐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삼성전자 또는 현대기아차의 흐름 같이 보시면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번 봉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겠죠. 계속해서 변곡이 지금 맞춰주고 있는 부분인데 255.10을 오늘 장중 오전에 가장 지키는 게 가장 매력적이겠고요. 종가상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추가 반등이 있다라고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반등폭은 아직 열려있다. 근데요. 2000포인트 앞자리 2000으로 바꾸긴 참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저도 주쌤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강력 지지력 나올건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단은 앞에서 보였던 대로 위쪽 상단은 조금 더 올려서 257.55로 설정하고요. 중간 밴드는 256.30입니다. 지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저항대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기술적으로 리바운드 밀어치면 자신있게 고점에서 매도 때리고 보자. 256.30 부근에서 때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단 밴드 255.75가 자막으로 마지막 하나 나오는데 지금 벌써 빨리 들어와 버렸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지켜고 기술적 반등할 때 따라 매수 붙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현명한 투자자, 샘플러스의 우리 센TV의 현명한 투자자라면 여기서 매수 추격 들어가지면 안 되겠죠. 예, 고점 매도 전략을 좀 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일 최하단부의 변곡은 일단 오전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때는 255.10 반드시 지키는지 종가상까지 확인해보자.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폭 하나 더 남았다. 라고 해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특별히 손이 빠르신 분들은 256.30에서 고점 매도 전략 펴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선물 쪽 전략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의 낙폭이 약간 더 커지면서 1960선이 조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0.8포인트 정도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드립니다. 먼저 업종목입니다. 비트컴퓨터, 정부의 원격 진료 적극 추진 소식 때문에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다른 헬스케어주도 오늘 상승 흐름입니다. 현재 비트컴퓨터는 거의 상한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휴비츠의 경우에는 코스닥의 소속부가 벤처에서 우량 기업구 쪽으로
변경됐다는 좋은 소식에 오늘 역시 추세가 살아있는데 급등하며 신고가를 뽑아내고 있고요. 솔라시아의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쪽의 기업이죠. KT와 오늘 유심 공급 체결했나 봐요. 규모는 잠시 후에 듣겠고요. 4월 달에만 45% 급등했는데 오늘 추가 상승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홈캐스트와 DI SX 그룹주. SX 그룹주는 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반등 또 반락하고 있으니까 역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 하겠고요. DI의 경우에는요. 거꾸로 보면 싸이의 모멘텀이 좀 약화되면서 싸이의 젠틀맨이 빌보드 차트에서 많이 밀렸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관련된 주가도 힘이 없습니다. 홈캐스트는 경영진 횡령설에 휘말려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도 이틀 연속 점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네, 먼저 업종목 분석을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강한 헬스케어주 가운데 비트컴퓨터 상승 원인 정부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비트컴퓨터 오늘 뭐 정부가 이 원격 진료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헬스케어주들이 굉장히 동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새 정부의 이 헬스케어나 원격 진료와 같은 이러한 이 신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뭐 정부 정책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비트컴퓨터를 비롯한 우리가 기존의 이 헬스케어 종목들, 뭐 유비케어라든지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당분간은 좀 유심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로 꼭 엮여서 간다 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러니까 올 한해는 이러한 종목들을 좀 지원하거나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굉장히 좀 열성을 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유비케어나 비트컴퓨터, 인피니티 헬스케어 이런 헬스케어 업종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리나 거래량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갈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 자리가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휴비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휴비츠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비트컴퓨터와 기본적인 컨셉은 같은데 최근에 휴비츠가 코스닥시장 소속부를 벤처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옮기면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속부가 우량기업부로 변경됐다라는 부분은 이 기업 규모나 재무 요건, 뭐 벤처 인증 등을 고려해서 우량기업부나 벤처기업부 그리고 중견기업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의 벤처기업부에서 우량기업부로 한 단계 좀 도약을 했다는 거니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좀 건실하다, 우량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기본적인 이 이슈는 현 정부의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의지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뭐 겹경사가 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이 솔라시아라는 종목인데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솔라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관련 부품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 스마트 카드 개발에 좀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세계 최초로 이 유심이라는 칩을 개발하고 상용화 했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SK텔레콤과 KT 양 이동통신사의 유심 기술 개발 그리고 공급사로 좀 선정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일단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좀 경신이 됐습니다. 오늘도 좀 신고가가 경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이슈는 이 KT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부분이 과거에 좀 나왔었고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KT나 SK텔레콤과 어느 정도의 좀 공급이나 수준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수급도 좀 받쳐주는 모습, 투신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유심칩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좀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나 뭐 피처폰을 쓸 때는 유심칩을 거의 쓰기 때문이죠. 근데 과연 향후에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작년에는 좀 적자가 났는데 일단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을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이러한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된 것 아닌가. 그리고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컴퓨터라든가 휴비츠 오늘 상승 종목으로 한번 다뤄주셨는데 지금 매수 가격대가 왔다 싶은 그런 헬스케어 종목은 없나요? 네, 일단 뭐 종목 중에서는 헬스케어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인피니트 헬스케어나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 두 종목이 조금 대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른 종목들은 좀 상승이 많이 나왔고요. 오히려 그나마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자리가 괜찮아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유비케어마저도 오늘 급등이네요. 감사합니다. 업종목 분석 KTB 투자증권에 계시는 김근호 과장님 통해서 들을 수 있었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분석 듣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으로 갑니다.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홈캐스트 경영진이 회사 돈 횡령했다라는 지금 설이 돌고 있는데 검찰 압수수색 여파로 오늘도 점 하한가군요. 네, 예, 오늘도 하한가인데요. 먼저 내용 한번 다시 읊어드리겠습니다. 홈캐스트가 경영진 회사 돈 횡령 혐의에 휘말려서 이틀 연속으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 조사 2부가 지난 29일 홈캐스트 경영진이 그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포착하고 그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요. 그 검찰은 서울 송파구 가락 본동에 있는 그 홈캐스트 본사와 그 거래 업체 등 4-5곳의 수사관을 보내 그 결제 서류라든지 그 거래 관련 문서라든지 회계 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검찰은 회사의 경영진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하청업체의 물량을 대거 발주한 뒤에 그 비용을 과다 계상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 그리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의 그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횡령 자금을 경영권 유지 방어에 활용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편 그 홈캐스트는 횡령 관련 보도와 관련해서 조혜공 씨 답변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장사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고 현재 검찰 조사 중이라고 말을 했고요. 검찰 기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이미 그 검찰이라든지 이런 검찰이 지금 홈캐스트에 압수수색을 한 것이 완전히 확실시 되고 있는 점에서 경영 정책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고객님들은 지금 뭐 하한가 잔량이 막 140만 주 정도 있긴 하지만 지금 시장가로 한번 매도를 좀 넣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틀간 하한가이기 때문에 이런 대형 악재들은 보통 3거래일 하한가를 맞은 후에 반등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뭐 그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기다리시기보다는 마음 편히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비우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옮기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하한가 따라잡기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지금 당장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관망을 하시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DI를 가져왔는데요. DI 싸이 모멘텀이 좀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싸이 신곡 젠틀맨의 미국 빌보드 순위가 하락했다는 소식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관련주가 조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DI가 현재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지금 770원 정도 빠져서 8,490원이고 오늘 저점 8,060원 약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을 했다가 약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는 그 변동성 지표인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매도권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런 테마주에 대한 그런 조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테마주에 대한 하락 여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있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를 추천을 드리고 지금 좀 보유하신 고객님들도 조금은 비중을 축소한 후에 그리고 접근을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I는 지금 보유하신 고객님들은 비중을 축소하시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시는 고객님 투자자분들도 조금은 관망하시는 편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SX그룹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SX그룹 계열사들 불확실성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채무액 증가에 따라서 불확실성 증가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지금 뉴스를 한번 알아보면은 지금 SX 조선해양이라든지 펜오션 중공업 그 다음에 엔진까지 동반 5-6%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STX그룹주는 전 거래일에 그 강덕수 STX 회장이 STX 조선해양 지분을 채권단에 양도했다는 소식에 동반 상승을 했지만 하루 만에 약세로 좀 돌아선 상황입니다.
채권단은 그 SX그룹 주력사인 SX조선해양의 채권단 자유협약을 사실상 수용해 그 자유협약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지금 채권단의 측은 SX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인 SX와 계열사 SX엔진 그리고 중공업까지 자유협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SX 페노션은 공개 매각에 실패해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인수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다음 SX건설은 현재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SX에너지가 좋은 가격으로 팔리게 된다면은 지금 SX그룹주가 회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SX그룹주의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지금 1,870억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가격이라면은 에너지만 잘 팔리게 된다면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런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채무액 증가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증가가 된 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낫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SX그룹주들이 조금 추세적으로라도 그래도 반등 주려면 SX에너지 매각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 다운 종목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오늘장 투자 전략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외국인 얘기들이 많았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체크하자, 외국인의 선염을 귀환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자, 외국인 수급이 관건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글로벌 시장 조정 대비해서 오늘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 밖에 중소형주, 내수주의 과열을 경계하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 역시 코스닥의 매물을 좀 주의하자, 중간에 보시면 조선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만한 그런 분위기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공감도 체크합니다.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앞서 나왔었는데요. 오늘 IM투자증권 영업부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님은 얼마나 비슷한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혹시 오늘 공감한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네네, 우선 네. 저는 오늘 특별하게 공감도 의견에서는 특별하게 제가 공감하는 의견은 없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황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역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주목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정영훈 팀장님만의 어떤 독특한 전략이 따로 있으신가 본데 실적 호전주 주목 외에 다른 의견은 어떤 것이 더 있나요? 네, 우선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900선에서는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가 밸류에이션 저점에 대한 좀 확인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분간은 어느 정도 1900에서 크게는 한 2000포인트를 사이로 둔 좀 지루한 좀 박스권 구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지수 흐름은 특별한 큰 폭의 하락 없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흐름이 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움직임, 지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은 크게 좀 무의미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글로벌 시장과도 계속해서 국내 시장은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5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정부의 좀 추가 추경에 대한 계속해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시점이고 역시 이번에는 또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장의 좀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좀 흐름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상승을 위한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위한 모멘텀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과 또한 이익 개선이 가능한 종목 이러한 쪽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매수가 유효한 국면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인바운드 소비 관련주 쪽으로 역시 좀 매수가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중국 소비주 가운데 관심주 하나만 알려주시죠. 네, 우선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지난주에 이제 노동절이었는데 역시 중국 그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중국인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좀 들어온다는 점을 봤을 때 역시 카지노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GK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GK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파라다이스와 함께 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대표적인 카지노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지노와 뭐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보다 지금 6월 이후에 이제 신고 사업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6월에 이제 신임 그 대표이사가 취임이 예정인 상황인데 역시 신임 대표이사가 취임하게 되면 그 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여기 제주도 복합 리조트라든가 그리고 힐튼점 확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본업 같은 경우에도 계속 성장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도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4월달 이제 비수기에도 불구하고서도 상당히 좀 중국인 영업이 계속해서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좀 높은 좀 성장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뭐 지금 엔저로 인해서 일본인 그 드롭백은 상당히 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인 드롭백이 상당히 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뭐 70% 급증을 하면서 지금 방문객도 한 20-30% 차지하면서 높은 비중을 좀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역시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6일까지 이제 골든위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까지 이제 노동절이었는데 역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중국 인바운드 소비 모멘텀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라다이스와 GK의 대표적인 경쟁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GK 파라다이스가 뭐 PR 한 20배 이상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지금 GK 같은 경우는 한 PR 한 16배 이 정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경쟁사 대비해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시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4,000원대 지금 현재 횡보하고 있는데 목표 가격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뭐 지금 34,000원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로는 한 38,000원 정도 선까지 우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 한 10% 정도 잡고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38,000원 정도 선까지는 무난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지금 뭐 121선과 일봉상 한 61선이 위치하고 있는 한 31,000원 정도 선은 좀 지지력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한 31,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정도 수익이 기대된다. GKL 설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윤의 차트미인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잘들 쉬셨습니까? 자, 어제는 제가 여의도 공원을 갔다 와봤는데 역시나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타더라고요. 오늘도 역시나 자전거 관련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한동안 또 상승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 정도였습니다.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자체가 60포인트가 깨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 한 1950에서 60 정도 예상을 했는데 딱 그 중간에 거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반등을 줄 줄 알았는데 코스닥은 561포인트 현재 상황 보여줍니다. 역시나 실적에 따라서 종목들이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요. 그 흐름 자체가 오늘장 조금 고스란히 미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역시나 제조업 지수 영향이겠죠. 자, 지수보다는 실적을 보시라 말씀을 드려보겠고, 자, 미국 쪽에서 카터 대통령인가요? 자, 미국 쪽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좀 시도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개성공단 쪽에서도 정부 측에서 3천억 이상의 지원 금액이 좀 들어가기로 했죠.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은 좀 안 좋지만서도 다시 한번 반등폭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자, 외인들이 오전장에는 그래도 아침까지만 해도 매도세가 좀 있었는데 오히려 또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화요일 같은 경우가 기관들과 외인들의,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오늘장도 오후장 들어서 한번 반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현재까지 승률과 보유하고 있는 종목 두 종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제가 2월 18일부터 방송을 시작했고요. 자, 두 달이 넘었죠. 44전 33승 11패입니다. 정확하게 승률 75% 현재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BS 금융주주와 포스코 ICT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18,850원과 포스코 ICT가 7,660원인데, 자,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 추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고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화요일과 오늘 약간 좀 지수가 영향 따라서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서도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가 또 가지고 나온 종목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역시나 항상 두 가지 가지고 나오죠. 테라 세미콘과 포스코 엠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테라 세미콘부터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종목 항상 테라 세미콘이 보여주는 차트 흐름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항상 반복하고 올라가는데, 자, 올해부터 해서 1월달, 그 다음에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차트 패턴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빠졌다가 항상 올라가는 흐름 자체, 한번 떨어졌다가 급등하는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흐름에서 보여주는 포인트들 중에 하나가 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양봉을 그려준다는 포인트가 이때마다 나와줬습니다. 자, 흐름 자체가 나와줬던 거죠.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오늘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테라세미콘 반등 주고 있죠. 오늘 장중에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장중에 얼마까지 갔냐면요. 그래도 오늘 얼마까지 갔죠? 네, 거의 3% 가까이, 2.6%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에서 3%, 3에서 5%, 특히 코스닥에서 3에서 5% 정도 오를 때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다. 자, 테라세미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 상황이 괜찮을까요? 자, 꾸준하게 기관들이 매수를 해오다가 최근에 매도세가 강하게 나갔습니다. 매도세가 지금 5일 연속 나갔어요.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상승폭, 개인들이 사는 장에는 죄다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상승폭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상승폭에는 기관, 여기 분명히 기관들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서 매수하시라. 요거 3%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포스코 엠텍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 역시나 차트 저점 바닥을 높여가고 있으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종목 이런 라인을 따라서 좀 움직여 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꾸준하게 가을 투자자금 지분 문제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됐고요. 서서히 반등을 주면서 올라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가을 투자자금 지분 때문에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있죠. 뭐였죠? 자, 웰크론한텍입니다. 자, 이 종목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갔어요. 근데 포스코 엠텍이 못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종목 다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로 좀 늦었지만서도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이 부분 자체에서 매도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다시 가격 메리트 느끼고 있는 만큼 매수가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꾸준하게 한 번 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 오늘의 시장 상황, 특히 포스코 엠텍은 10,000원 아래 깨졌을 경우에는 매수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포스코 엠텍과 테라세미콘 중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볼까요? 저는 테라세미콘, 그래도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고 있는 테라세미콘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테라세미콘이
21,200원입니다. 21,200원에서 현재가 부근이죠. 21,200원, 21,2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시고요. 충분하게 반등이 나와서 전 고점까지도 바라지도 않고요. 우리 22,000원만 가면은 3% 먹을 수 있습니다. 22,000원 정도 3% 목표가 잡고서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테라세미콘 말씀드렸고요. 3% 조만간 빠르게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김선진의 차트 뮤인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파란불인데요. 오래간만에 노동절 관련한 휴장을 딛고 문을 연 증시가 있었으니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어떻게 개장했을지 궁금한데요.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휴장 동안 중국 PMI 굉장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출발도 약보합 개장이라고요. 예, 지금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0.5% 하락한 2167.38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이 좀 꾸준히 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PMI 지수의 발표가 경제 둔화 우려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들은 좀 꾸준히 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4월 PMI 지수는 50.6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PMI 지수 50.6으로 11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51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만큼 예상치를 하회했던 것이 시장에서의 부담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HSBC 제조 PMI 지수 확정치의 발표가 있는데요. HSBC 제조 PMI 확정치 발표가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발표가 될지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산 합황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지금 낼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감들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경제 둔화 우려감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증시가 상승 모멘텀을 얻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HSBC PMI 지수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성재 팀장님의 중국 증시 분석이 있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개장 전 시초가 공략 종목이었던 오늘 인터플렉스였죠. 리뷰해보는 시간 갖습니다. FPCB 대표적인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19분기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었는데 안 좋은 1분기 실적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됐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2분기부터 흑자 전환 그리고 1분기 대비한 기저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설명이 있었죠. 무엇보다 4월 말 기술적 바닥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하셨는데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인터플렉스의 바닥 시그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시는 것 같고 이때 대량 매수, 외국인 기관 모두 쌍끌이로 매수해서 들어올린 종목인데 오늘 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은 사실상 46,050원의 공략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초가였는데 약간 수폭의 하락을 동반한 오늘 장중에 2.7%가량 빠지면서 시초가 공략했었을 때 대비 한 2% 정도 수익이 안 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약간 낙폭이 좀 줄어 있으니까요. 오늘 사실상 거래가 좀 많이 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어서 약간 소외를 받고 있지만 거래별로 동반되지 않으면서 소폭 밀리는 것이니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수익 구간은 아닌데 손절할 가격 또한 아니니까요.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